하나씩 해볼까요? 자, 9번 먼저 보시면 9번의 문제가 m의 원소는 서로 다른 세 복소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m을 모르니까 뭐라고 써볼까? x, y, z라고 해봐. 근데 이제 그 다조건에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속한 임의의 두 개를 곱해도 m의 원소가 돼야 된대요. 그럼 여기 두 개를 곱해보면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써보면 x제곱, y제곱, z제곱, 뭐 x, y, xz, yz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이해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m의 집합의 원소가 3개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했을 때 6개잖아. 그럼 이 중 겹쳐지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세 복소수라고 했는데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3개를 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다시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서로 겹치는 게 있는데 뭐가 뭐로 겹치는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쓰지 말고 요 m이라는 거를 어느 두 개를 곱해서 다시 만들 건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면 서로 다른 세 복소수를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 요 3개 역시 전부 다 다르다고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이거를 곱해서 나열할 수 있는 서로 완전히 다른 3개를 쓰면 이렇게 쓰면 된다고. 물론 y제곱, yz, xy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해요? 이해해요? 못해요? 진아 이해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다시 3개가 서로 다른데 이렇게 썼을 땐 중복이 되는 게 있는데 뭐가 뭐랑 같고 이렇게 따지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근데 얘를 이렇게 써버리면 이 3개는 완전히 다르잖아. 다른 3개들을 서로 다르게 곱했으니까. 이해했어?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이 같아야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x가 물론 뭐 이게 뭐랑 같은지 모르겠어. 맞아? 그러니까 얘가 이 중에 뭐랑 같은지 모르잖아. 얘도 이 중에 뭐랑 같은지 모르잖아. 근데 이 집합은 여기 있는 것들을 곱해서 나온 어떤 원소들이죠. 그럼 이 원소들이 이 어떤 순서로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3개의 곱과 요 3개의 곱은 같다고. 내 말 이해해? 요 3개의 곱은 x, y, z인데 요 3개의 곱이랑 같아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 세제곱은 1이에요. 이해했습니까?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란 1이란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이죠. 자, 오메가가 뭔지 모르겠는 사람 용서해 줄게요. 자, 오메가가 뭔지 모르겠는 사람 다 아나요? 그렇지. x 세제곱은 1의 한 확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요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x라고 썼지만 이게 y제곱, yx, 뭐 yz라고 써도 상관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m이라는 집합의 원소가 결국은 이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한 답이 m은 1이랑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의 값을 만약에 구해보면 2분의 얼마예요? 오메가는 2분의 얼마예요? 1불 루트 3 얼마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죠? 뭐 마이너스라고 써도 상관없지만 내가 오메가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는 2분의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i죠? 그래서 얘 집합을 1이랑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게 답입니다. 저희 왜 x제곱이랑 xy랑 xz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중복이 되는 게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3개의 원소를 써보자고. 이 원소들 중에 어느 2개를 곱해서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걸 쓴 거라고. x랑 x 곱해도 돼요? 똑같은 거. 네, 자기 자신 곱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지우 이해하나요? 오메가 제곱이 왜 나오냐고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아요. 그러니까 x 세제곱은 1의 근들이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x를 모두 다 쓴 거예요. 네, 또 질문? 어렵죠? 이 문제 어려워요. 고정이 어려워요? 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꾸역꾸역. 스텝 2가 어렵던데. 스텝 2가 어렵던데. 스텝 2 어렵죠. 예. 학교 시험은 스텝 3 같은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아마 들어갈 수 있고요. 한두 문제? 많아야.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 뭐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이니까 스텝 2 문제가 한 대여섯 문제? 대부분 이제 스텝 1 문제예요. 예.
복자가 쉽게 나오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리고 복자 학교 수준에 맞춰서 수학 공부하면 대학 못 가요. 예. 니네 지금 복자하고는 3학 1학기 때 미적분한다 그랬는데 기하랑 그럼 대학 못 가요. 수능을 잘 보게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짠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애들은 항상 공부할 때는 학교에서 나가는 수학 진도만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럼 수능을 절대로 잘 볼 수 없어요. 물론 수시로 대학 가면 되죠라고 얘기하면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 전교 한 3, 4등 안에 들어야 돼요. 내신으로. 1.3, 2 내신 등급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대학 원하는 데 갈 수 없어요. 여기서 원하는 대학이란 이름 들었을 때 그나마 좋은 대학이구나 생각하는 그런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10번. 아, 서울대 가고 싶다고요? 가면 되죠 뭐. 올 1인데요. 올 1이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어차피 내가 몇 점이냐고 다 물어봤지만 현석이만 이따 얘기해 주면 돼요. 몇 점이냐 다 물어봤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내신을 다 맞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중요하지 않고 내신은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수학 틀리면 안 돼요. 자, 이거는 30보다 작은 음한인 정수래요. 자, 그리고 A라는 집합은 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요 집합 A의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이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요 집합 A의 원소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네요. 내 말 이해했죠? 자, 근데 요 A라는 집합을 봤을 때 이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이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A인데 이 A 집합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느냐가 질문이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원소들의 합이 5로 나눠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가 궁금해. 그래서 이 집합, 전체 집합을 우리가 세로 분류할 거야. 그거 어떻게 하자 그랬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이거 지워도 되죠? 자, 다시. 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어느 두 개의 원소의 합이 5로 나누어 떨어지는지가 궁금하대. 그럼 예를 들어 이 집합에 속하는 1이랑 4라고 하는 거는 둘이 더해서 5가 되니까 5로 나누어 떨어지죠. 2랑 만약에 7이라고 하면 9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근데 이게 왜 5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내가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수학상에서 실수라는 단원을 배웠거든. 기억나요? 그 실수라는 단원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정수의 분류예요. 정수의 분류가 뭐죠? 우리가 자연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예요? 홀수, 짝수죠. 홀수는 뭐예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짝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근데 그 정수들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로 나눌 수 있었죠.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럼 더해서 5의 배수가 되는지가 궁금해. 그럼 이 전체 집합을 어떻게 분류하고 싶어? 그렇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로 나누자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나머지가 0인 집합을 S0라고 써볼게요. 그럼 30보다 작은 음한인 정수니까 0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내 말 이해했습니까? 어디까지 가요? 25까지 가겠죠? 이 원소 개수가 얼마인가요? 0부터 25니까 원소 개수 몇 개요? 6개죠? 그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는 1, 6, 11에서 26까지 가니까 원소 개수 몇 개예요? 역시 6개죠? S2도 6개예요. 27에서 요 NS2가 역시 6개. 그럼 NS3도 역시 6개. NS4도 다 6개죠. 왜냐면 전체가 30개니까. 내 말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을 이제 만들 건데 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은 어느 두 개를 더해서 5로 나누어 떨어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떨어지지 않을 때라고 했잖아. 그러면 잘 봐. 요 S1,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들을 모두 다 포함을 했어. 맞아?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포함을 했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들어갔어. 예를 들어서. 요 1이 들어가면 어느 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 4로 나머지가 되는 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근데 원소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소 개수가 어차피 다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어느 하나 집합을 선택했어. 얘는 안 돼. 여기 어느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돼 일단.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1, 2, 3, 4인 거를 생각을 해볼 텐데 요 나머지가 1인 거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1, 6 해서 26을 다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 있는 어느 두 개를 더해도 우리가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잖아. 그럼 얘를 집어넣었으면 S4에 있는 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S2나 S3 중에서 또 6개를 집어넣겠지. 맞아? 이해했어? 그럼 여기 6개, 6개. 됐어? 그럼 S2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S2에 있는 원소들이 모두 다 들어갔다면
S3에 있는 건 역시 들어가면 안 되지. 그 다음에 S0에 있는 거는 하나는 들어가도 되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한 개.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게 원소 개수의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답은 13개예요. 내 말 이해하세요?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자, 괜찮아요. 질문해 주세요. 괜찮아요. 질문해 주세요. 모르겠으면. 자, 정리해봐요, 얘들아. 자, 이해 안 가면 다시 질문해 주세요. 자, 주위에 이해하세요? 완벽하게? 다시는 안 틀릴 수 있겠어요? 진짜죠? 자, 본인이 이해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쟤는 이해하나요? 내가 언제부터 쓰던 멘트예요? 내가 처음 애들을 가르쳤을 때 순간부터. 애들을 이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해한 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얘들아 본인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거는 모른대.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뭘 모르는지 모르겠대. 그럼 노답이에요. 알겠어요?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것만큼 답이 없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 병원 뭐예요 둘이? 예를 들어 병원에 갔어.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픈지 모르겠는데요. 오 쉣 이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모르니까 물어봤겠지. 근데 질문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또 흥분해서 또 마지막 수업이라 또 흥분해서 여러분들 혼내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수업이죠. 선생님 힘들었어요. 8시 반부터. 오늘의 마지막 수업. 아침 8시 반부터 선생님 수업이야.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수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일어나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공부를 하겠죠. 숙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든 숙제를 하겠죠. 선생님, 네. S1 들어갔는데 네. S1하고 S2도 들어갈 수 있고 S3도 들어갈 수 그렇지. 2나 3 중에 어느 하나의 집합만 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2가 들어가도 돼. 3가 다 들어가도 되고.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괜찮아. 이 장난치면 다 떨어뜨려 앉을 거야. 지호 되죠? 유민이 이해하나요? 네. 자, 11번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걸 애들이 어려워해요, 보통. 근데 왜 어려워하냐면 제대로 집합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질문을 다시 해보면 자, A 집합의 원소가 뭐예요? 얘는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는데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바꾼다고 해봅시다. 그럼 A 집합의 원소는 뭐라고 얘기해 줄래요? 그러니까 이 집합을 읽어봐 라고 하면 뭐라고 읽을래? 이 집합을 읽어봐? 그러니까 이 A 집합의 원소는 무조건 얘예요. 그러니까 이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근데 이 원소는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기억을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은 X랑 Y가 둘 다 A 집합의 원소인데 둘이 곱해서도 A 집합의 원소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원소예요. 그러니까 X를 모르니까 MN을 쓰고 싶지 않고요. A 플러스 B 루트 3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요 A 집합의 원소가 되려면 얘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A제곱 빼기 3B제곱은 1이 되면서 A, B가 둘 다 요 Z가 뭐라 그랬죠? Z가 뭐예요, 얘들아? 정수라고 써있잖아요. 자, 정수죠. A, B가 정수일 때 요 조건을 만족하는 이렇게 생긴 형태가 X라고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자, Y라는 것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B를 썼으니까 C 플러스 D 루트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C제곱 마이너스 3D제곱은 1을 만족하면서 C와 D가 모두 다 정수가 되도록 하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생긴 우리가 집합 원소를 A 집합의 원소를 Y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곱해도 이런 형태를 가지면서 이런 꼴로 쓸 수 있느냐가 질문이에요. 이해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지금 어떤 짓이냐면 X, Y를 곱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곱해봐. AC 플러스 3BD 계산 따라오나요? 루트 3의 BC 플러스 AD 계산 따라오세요? 얘네들이 곱한 거예요. 그 루트 3으로 묶어주고 앞에 어떤 정수들만 써주고. 이해했어? 계산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곱한 게 일단은 이런 형태를 갖는 건 맞아요. 이런 형태란
정수 더하기 루트 3 정수배. 오케이? 정수 더하기 루트 3 정수배. 형태를 갖는 거 맞잖아. 그럼 얘가 집합 A의 원소가 되려면 얘도 일단 정수라는 거 확인됐고, 왜냐면 정수들끼리 곱하기에 대한 덧셈이잖아요. 얘도 정수라는 거 확인이 됐죠. 그럼 얘 역시 이거를 만족시키는지 봐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얘들 뭘 확인하라는 거냐면 AC 플러스 3BD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배의 BC 플러스 AD 제곱이 1만 된다면 요 곱한 것도 A의 원소가 되는 게 맞다고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죠? 이해했어요? 당연히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C제곱, 얘는 이제 손이 더 빠르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B제곱, D제곱, 마이너스 3배, B제곱, C제곱, 플러스 2A, B, C, D, 플러스 A제곱, D제곱. 네? 뭐라고? 우비제곱 D제곱 9. B제곱 D제곱 여기요? 네, 훌륭한 학생이요. 어우. 자,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얘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 얘가 일단은 요거랑 요거는 사라지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것들을 좀 이용하고 싶지 않나요? 요것들을 이용해서 요게 역시 1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여기 지금 요거랑 요걸 잘 보면 C제곱으로 묶이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B제곱의 C제곱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D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3D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 3D제곱으로 묶으면 3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죠. 얘랑 얘로부터. 이해했어? 근데 요거는 지금 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됐습니까? 얘가 그럼 마이너스 1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도 다시 어떻게 쓰냐면 C제곱 마이너스 3D제곱인데 그거 역시 1이죠?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그래서 요거 계산했더니 1인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곱한 것도 A의 원소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내 말 이해하나요? 이해 안 가는 사람? 현석 이해하나요? 자, 그럼 니은도 한번 볼게요. 니은도 요 x가 a의 원소일 때 요 x분의 1도 요 a의 원소냐고 물어봤거든? 그럼 똑같이 써볼게요. x라고 하는 건 친절하게 여기 써놨으니까 x분의 1을 한번 구해볼게요. x분의 1을 한번 구해보면 a 플러스 b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 유리화를 시켜볼까요? 유리화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a제곱 마이너스 3b제곱이고 a 마이너스 b 루트 3이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1이죠. 왜냐면 여기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얘는 그냥 a 마이너스 b 루트 3이거든요. 루트 3b 이렇게 써줄게요. 루트 3b. 됐어? 그럼 일단은 정수 더하기 정수 곱하기 루트 3배. 정수 더하기 정수 곱하기 루트 3배 돼 있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얘도 뭐가 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냐면 예? 네, A제곱 플러스 3B제곱 아니에요? 어디요? 여기요? 아.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얘가 지금 이거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그럼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배에 여기가 N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얘가 A제곱 빼기 3B제곱이랑 같으니까 이거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분의 1도 A 원소가 된다는 걸 확인한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디귿은 한번 해보세요. 디귿 한번 해봐. 더한 것도 되는지. 맞았어, 채은이? 몇 줄로 봐? 몇 줄? 맞았냐고? 빨리 해보라고! 했어, 맞았어? 아니, 맞았냐? 물어보면 대답을 해. 디귿 해봐, 빨리. 두 개 더한 것도 A의 원소니? 그럼 X 더하기 Y란 A 플러스 C B 더하기 D 루트 3 꼴인데 이거 꼴은 나왔어. A의 원소라는 꼴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요거 제곱 3배의 B 플러스 D의 제곱은 1인지 확인하고 싶어. 그럼 얘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A제곱 2AC C제곱 마이너스 3배의 B제곱 2BD D제곱 얘가 1인 거 확인해야 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B제곱은 1인 거 맞고 C제곱 마이너스 3D제곱이 1인 거 맞는데
2ac-6bd가 남았거든. 근데 이게 1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만 됩니다. 이 안 가는 사람. 야, 12번은 뭐가 질문이야? 1번, 2번 중에 뭐? 질문자. 12번 질문자. 또 사라졌어요. 12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뭐? 둘 다? 둘 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거 문제 보면 요 집합 A인이라는 게 뭐라고 써 있냐면 요 가우스 n분의 k제곱 얘는 k가 1, 2 해서 n까지인데 A, 3, 4, 5를 원소날법으로 나열하래. 그럼 A3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우스 3분의 k제곱을 원소로 가지는데 요 k가 될 수 있는 게 1, 2, 3까지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n이 3이니까 지금 이해했죠. 그럼 k가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가우스 3분의 1이니까 얘는 0이죠. k가 2라면 가우스 3분의 4니까 얘는 1이죠. k가 3이라면 가우스 3분의 9니까 얘는 3이죠. 그래서 A3의 집합의 원소를 원소나열법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3, 4, 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4면 4분의 k제곱이고 k가 1, 2, 3, 4니까 1일 때는 0이고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4분의 4니까 1인가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4분의 k가 1일 때는 다시 2일 때까지 했나요? k가 3일 때는 4분의 9니까 2점 얼마니까 2죠? 그 다음에 4일 때는 4. 이해했어요? 그래서 A4라고 하는 거는 뭐가 가능해요? 0, 1, 0, 1 뭐죠? 2, 4 이렇게 나오네요. 내가 방금 말해놓고 헷갈리네요.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A5도 찾을 수 있겠죠? 자, 근데 2번에 잘 보면, 자, 2번에 어떤 게 있냐면, 요 BN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X를 원소로 가지는데, n분의 X랑 가우스 n분의 X랑 같도록 하는 원소 X들의 모임을 찾으래요. 근데 가우스한 거랑 자기 자질이랑 같다는 거는 n분의 X가 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얘가 정수가 돼야 돼요. 요게 정수가 되도록 하는 X를 찾으라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된다는 건 X는 뭐라는 거죠? n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BN이 n의 배수를 뜻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 찾으라 그랬냐면 B4, B6을 교집합한 게 BK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라고 한 건데 이 K값은 되게 많거든요. 하는 K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요 K값은 원래 되게 많아요. 자, 봐봐. 그럼 얘는 이 문제가 좀 잘못됐는데 K값 구하라고 했어 너네 책에서? K 최소값 아니야? K값. K값? 자,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4의 배수면서 6의 배수를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럼 맞구나. 4의 배수면서 6의 배수면 뭐야? 12의 배수죠.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K는 요거 두 개의 최소 공배수. 그래서 K 값은 12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13번 보면 A집합이랑 B집합이 이렇게 써 있는데 A집합이랑 B집합이 이렇게 써 있는데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26이래요. 그럼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26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는 26이라고 먼저 써 있는 거고, 자, B집합을 먼저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N이 A집합의 원수고 K는 그냥 상수야. 그럼 여기다 그냥 K 더하라고 하는 거죠. A 플러스 K, B 플러스 K, C 플러스 K, D 플러스 K, E 플러스 K 형태로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또 뭐라 그랬냐면 A 교집합 B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7과 10이랬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둘 다 7과 10이 들어가 있어야 돼. 맞죠? 그 다음에 합집합한 거는 모든 원소의 합이 50이래. 자, 그러면 어떻게 쓸까? 그럼 어떻게 풀까? 얘는? 일단은 내가 K를 먼저 찾고 싶거든? 자, K를 먼저 찾고 싶은데, 자, 합집합을 한 걸 써볼게. 합집합을 한 걸 써보면, 이게 지금 어떤 게 겹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거 어느 세 개. 그러니까 7과 10은 한 번만 쓰면 되고, 요 A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을 뭐 A1, A2, A3라고 한번 써보고, 요 B집합에서 7과 10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원소 여기 써볼까?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바로 A, B, C, D랑 어. A 플러스 K, B 플러스 K가 다 더해서 다 더해서 교집합 한번 빼주면 되나? 그렇게 할까? 자, 내가 이렇게 해줄게.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A 합집합 B의 요 원소의 합을 구하고 싶지. 맞아? 근데 이런 성질도 있어. 이거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아냐? A 모든 원소의 합에서 B 모든 원소들의 합에서 못 빼주면 돼?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빼줘도 돼. 오케이? 자, 그럼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5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A 모든 원소들의 합은 뭐죠? 그렇게 해야 되나? A, B, C, D 저 두 배에서 그냥 OK 더는 게 26. 50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얘는 26. 얘는 26 플러스 OK. 그다음 얘는 이게 뭐가 어려워? 17. 그래서 K를 먼저 찾으라고. 그럼 52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7 넘어오니까 15고 K가 3이잖아. 그럼 K는 3을 찾은 거죠. 이해했냐? 자, K가 3인 걸 찾았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B 집합에 7과 10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어떤 거에다 3을 더해서 7이 나오고 어떤 거에다 3을 더해서 10이 되니까 요 A 집합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 7, 10이랑 최소한 4가 들어가 있지. 맞아? 그 다음에 뭐 이용할까?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집합 A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거든? 그 다음 어떻게 하지? 여기다 집어넣어볼까? 그럼 7이랑 10이랑 4하고 어느 두 개가 남았어. 얘가 26이야. 그럼 21이잖아. 그럼 넘어오니까 A1이랑 A2 더해서 5가 나오나? 됐냐? 그럼 될 수 있는 거는 1, 4, 2, 3밖에 없지. 2, 3밖에 없죠. 1, 4면 어떻게 돼? 1, 4면은 안 돼요. 왜 안 돼? 4 있어요. 4가 중복이 되니까 안 되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2, 3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다시 얘기해 줄까요? 이해했나요? 자, 다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요식도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A 원소 개수, B 원소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 개수 빼줬지. 이거랑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각각의 집합의 원소들의 합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빼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식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사실로부터 내가 먼저 K를 찾았고 교집합이 7과 10이니까 요 B의 7과 10이 최소한 들어가 있어야 하므로 요 사실로부터 A 집합에 일단은 뭐랑 있다는 걸 찾았어요. 4가 있다는 걸 찾았어요. 그럼 남은 것들의 합이 5가 돼야 되니까 1, 4는 중복이 돼서 안 되므로 나머지는 2, 3이 돼야 한다.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해했죠? 이해 안 가는 사람? 지호 이해하나요? 김지 이해하나요? 다다음 주쯤에 시험 볼 거예요. 수학하. 자, 21단원 질문. 21 질문. 네? 9번이요? 얘를 구하라는 게 질문인데 일단은 집합의 연산 법칙을 통해서 요식을 좀 간단하게 하고 싶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요식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 줄까? 일단 원소나열법으로 좀 써볼까? 어차피 전체 집합이 자연수니까 얘는 2, 4 얘를 우리가 좀 변형하려고 그랬는데 요 전체에 여집합이 있으니까 뭐 그리고 여기가 B식이기 때문에 식이 간단하게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집합의 원소들을 가지고 요 안에 있는 식의 의미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이 집합의 원소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 위해서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먼저 생각해 볼게. 그럼 2, 4, 6, 8, 10, 12, 14 이렇게 나가는 수들이고 3의 배수니까 3, 6, 9, 12, 15, 18 이렇게 나가는 수들이고 그 다음 홀수를 2배 하래. 그럼 1을 2배 하니까 2고 3을 2배 하면 6이고 그 다음은 5를 2배 하니까 10이고 7은 14 그 다음 뭐야? 18 이렇게 되냐? 여기까지 이해하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일단은 A 교집합 C를 먼저 생각해봐. A 교집합 C는 뭐야? A 교집합 C는 2 있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6 있냐? 그 다음 뭐 있냐? 10 있냐? 14 있냐? 이렇게 나가는 어떤 집합이네. 됐어? A 차집합 B는 뭐야? 2의 배수에서 3의 배수 빼주는 거니까 뭐 남아? A 차집합 B는 2 있지. 그 다음에 4 있지. 그 다음에 8 있지. 10 있지. 14 있지. 이렇게 되겠네. 이해했어? 그럼 얘네들을 다시 합집합하래.
그러면 2, 4, 6, 8, 10 A교시는 그냥 C 아니에요? A교시는 그냥 C지. A교시는 그냥 C네. 그러니까 여기서 원소들을 써봤더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게 그냥 C라는 거 알아냈고, 봐봐. 요 C랑 요 A 차집합 B를 합집합했거든? 그거 여집합하래. 그 다음 다시 A랑 교집합하래. 그럼 결국은 뭘 구하려고 하는 거니? 이 결국 뭘 구하려고 하는 거니, 얘들아? 뭘 구하려고 하는 거야? A 차집합 B랑 요 C를 합집합했어. 그러면 2, 4, 6, 8, 10, 12가 없지, A에서. 맞아? 그러니까 얘는 짝수 중에서 12의 배수를 제외한 집합이지. 맞아? 그럼 그거에 여집합하면 뭐가 되니? 그러니까 이거 여집합한 거랑 A를 교집합하면 A 집합 중에서 12의 배수만 남겠지.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요 식이 의미하는 게 12의 배수를 의미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결국은 뭐냐면 어떤 집합인지를 물어봤구나. 그러니까 이게 답인데 답을 쓸 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항상 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집합 표시로 꼭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해했어? 이게 답이야. 여기는 문제를 풀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개념 설명을 꼼꼼하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명제. 자, 명제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요 네 가지 용어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정의랑 정리랑 명제랑 공리. 거기 다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의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서 혹시 안 써 있나요? 어떤 주장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주장이나 식 중에서 어디 나와 있어요? 안 보이는데 난. 이제 14쪽에 명확하게 정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정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왜 여기는 안 나와 있지? 기본 정성에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뒤에 있구나. 이거는 명제 증명 단원에서 하네요. 어쨌든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용어의 명확한 있는데 있어요? 뜻을 설명한 문장. 네, 요게 바로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용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의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definition이죠. definition. 이게 정의예요. 자, 이등변 사각형의 정의는 뭐예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이등변 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등변 사각형의 정의거든. 근데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맞는 말이잖아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알겠어요? 이해했나요? 근데 하지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를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의는 유일하고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 정의는 모두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정리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하면 뭘까요, 그러면? T로 시작해요. 읽어봐요. theorem. theory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지. 맞아? 그거랑 비슷한 글자야. 알겠어? 그럼 정리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참으로 증명된 명제. 이게 바로 정리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건 맞는 말이잖아. 그게 이등변 삼각형의 정리예요. 알겠어? 내 말 이해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한다는 건 있잖아요. 자, 수학 공부라고 하는 거는 결국 수학 공부의 기본은 정의랑 정리를 공부하는 거야. 네? 정의의 네. 용어의 명확한 뭐라고 쓴 거예요? 뜻. 용어의 명확한 뜻을 설명한 문장. 요게 정의예요. 뜻을 왜 그렇게 써요? 뜻. 이상했어. 자, 그래서 수학 공부의 기본은 정의랑 정리를 공부하는 건데 요 정의는 몽땅 다 외우는 거고요. 이 정리는 증명을 하겠죠. 다음 단원에서 증명하거든요. 증명했으면 이해하겠죠. 그럼 외우는 거예요.
이게 수학 공부의 기본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학을 공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는 항상 그 문장 그대로 외워야 돼. 자, 예를 들어볼게. 원의 정의는 뭐야? 원은 다 배웠잖아. 원의 정의가 뭐야, 진아야? 원요? 네. 대묻지 말고 대답만. 뭐 중심에서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자치라고 알고 있죠. 그건 정확한 정의가 아니에요. 그럼 구는 정의가 뭐예요? 구는? 동그란 거야? 그것도 한 점에서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자치지. 똑같잖아. 그러니까 원과 구의 정의를 그렇게 구별하면 안 돼요. 원은 평면 위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자치. 이렇게 정확하게 외워야 한다고. 구는 공간상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자치.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명제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오늘 명제 배우고 있어요. 명제 영어로 한번 볼까요? 프로포지션. T-I-O-N. 이게 명제예요. 명제는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게 명제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호랑이는 동물이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가 맞죠? 자, 3은 4의 약수이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예요. 채은이는 못생겼다. 명제. 이건 명제가 아니죠. 알겠습니까?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은 나다. 선생님이다. 명제예요, 거짓이요? 명제죠. 참이 명제잖아요. 참이죠. 내가 제일 크잖아, 여기서. 알겠어? 몇이세요? 83. 와, 너무 치마요. 83이야. 언제 됐을 때요? 어? 20살에. 몸무게가 무슨 183이야. 자, 공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어로 하면 엑시옴인데, 이 공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다루게 될 일은 없거든요. 얘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불변의 진리? 요 정도로 생각해 두세요. 어떤 진리. 그래서 공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은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런 게 공리예요. 잘 모르겠죠? 네, 그건 대학 가서 배우시고요. 그냥 우리가 어쨌든 수학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요 네 가지를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이해했죠? 잘 정리해놔. 네? 명제에서 네. 참인 게 네. 공리예요. 아니죠. 명제에서 참인 게 정리죠. 참으로 증명된 명제. 근데 그게 공리 아니에요? 어떻게? 공리는 사실 전제를 말해요. 전제. 정의되기 전에 그냥 우리가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들.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작은 공간을 의미한다.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몇 가지 공리가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공리를 명제라고 못 봐요? 네, 다른 거예요. 자,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건은 영어로 하면 뭐게요? 술 마시면 채연이가 먹는 거. 컨디션? 그렇죠. 컨디션. 자, 이게 조건이에요. 자, 조건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변수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도 거짓도 될 수 있는 문장. 이게 조건의 정의예요. 다시 뭐라고요? 미지수 x 값에 따라서 참도 거짓도 될 수 있는 문장. 이게 조건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도 거짓도 될 수 있는 가. 그렇죠. x는 4의 약수이다. 자, 이거 참인 명제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 문장은? 모르죠. 미지수 값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x가 2와 3이라면 x가 만약에 2와 3이라면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거짓인 조건이 되겠죠. 알겠어요? 이 2와 3일 때는 이 문장이 거짓이니까 거짓인 명제가 돼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는데 복합적으로 나와 있으면 되게 헷갈려. 알겠어?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요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이 궁금해. 그럼 뭐가 있어? 그렇지. 그런 집합을 내가 이렇게 써볼게. 그럼 이 집합의 이름이 있어. 무슨 집합이라고 부를까? 그렇죠.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 이게 바로 진리집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집합의 정의는 어떤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말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은 또 어떤 걸 보고 싶냐면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있어. 조건은 흔히 PQ 이렇게 쓰거든. PQR 이렇게 쓸 거야.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 요거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P면 Q이다 라는 식으로 짝대기를 하나 써요. 이 앞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죠? 네? 아니요. 얘 앞에 있는 걸 가정이라고 부르죠. 뒤에 있는 걸 뭐라 불러요? 결론이라고 불러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이 P라는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쓰고 요 Q라는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집합을 라지 Q라고 쓴다면 요 일단 가정과 결론이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야. 이게 만약에 참이면 얘를 어떻게 표시하는 줄 알아? 아니야. 얘가 참이면 요 짝대기가 하나로 늘어나. 두 개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참인 경우에 이렇게 쓰고 요게 참이라면 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오는 거예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용어들이 좀 익숙해지나요? 그 다음 얘가 우리가 부분집합이면 또 뭐가 되냐면 자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P는 충분히 많으니까 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 P는 Q의 충분 조건.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P는 Q이기 위한 이렇게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충분 조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어? 그럼 Q는 P이기 위한 우리가 필요 조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화살을 맞는 애가 필요 조건이고 화살을 주는 애가 충분 조건이야. 왜 필요 조건이야? 화살을 맞으면 뭐가 나와요? P가 나오니까 필요 조건. 아시겠죠? 이해했죠? 그 유치하면 잘 기억날 거예요. 그럼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야. 그럼 P는 Q는 서로 무슨 관계야? 그렇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하게 될 거는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워도 되죠? 일단 모든의 부정은 뭐야? 어떤이죠? 오케이?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예제는 하나씩 볼게. 잘 봐. 되게 쉬워. 자, P라는 조건이 X제곱은 9야. Q라는 조건은 X 세제곱은 9X야. 그럼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을 판단하래. 참거짓? 요 판단하래. 그럼 뭐야? X제곱이 9가 되도록 하는 진리집합을 써봐. 3과 마이너스 3이죠. 네. 이해했죠? 자, 이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써봐. 그럼 얼마야? 0과 3이랑 마이너스 3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P이면 Q이다. P에 속하는 원소들이 모두 다 Q에 있잖아요.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뭐라고요? 이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조건 P가 이 조건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거기까지 다 이해하시나요? 이 문제를 보고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쉽죠? 자, X랑 Y가 둘 다 0과 4 사이에 있는 정수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 조건 P는 X제곱 마이너스 4X 뭐 이렇게 돼 있어. 이거와 자, Q라는 조건은 X 플러스 Y는 3이래.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 P 또는 Q. 자, 이걸 내가 방금 뭐라고 읽었죠? 그렇지, 낫이라고 읽었죠? 이 낫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지금 조건의 부정을 말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의 부정. 이해했죠? 그럼 우리가 얘를 부정하면 일단 뭐가 될까요? 자, P 또는 Q의 부정은 뭘까요? 나 P 그리고 나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마치 분배 법칙처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를 만약에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배웠냐면 이 P 또는 Q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P 합집합 Q죠. 그럼 이거에 낫이면 이 전체에 뭐예요? 여집합이죠. 얘는 뭐죠?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죠. 얘네들이 같죠.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요 집합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XY가 지금 0과 4 사이에 있는 정수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걸 하나씩 써볼게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X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요 P라는 조건을 다시 써볼게요. 요게 0이야. 이걸 만족하는 XY 정수를 찾기 위해서는 요 식을 무슨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요걸 만족하는 XY를 찾고 싶어. 이 식을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줘야죠. 어떻게 돼요? x-2의 제곱, y-2의 제곱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제곱해서 둘이 더해서 1이었기 때문에 얘가 1이거나 0이거나 0이거나 1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 xy를 찾아볼게요. 불러줄래요? 3일 때 2, 그 다음에 2,3 요거밖에 없습니까? 됐습니까? 자, 맞아요? 1,2 그 다음에 2,1 또 있어요? 없죠? 맞아요? 자, 그럼 Q라는 것도 한번 써볼까요? 더해서 3이 돼야 된대요. 그럼 뭐가 있어요? 그렇지, Q를 만족하는 순서상 XY를 찾아보면 1,2 뭐 있어 또? 2,1 요 두 개밖에 없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합집합한 거 여집합을 구하든지 여집합한 것들의 교집합을 구하든지 뭐가 더 편해? 이게 더 편하겠지. 맞아? 그럼 원래 이 전체 순서상은 뭐가 있어? 전체 순서상은 좀 많지? 맞아? 뭐뭐 있어?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XY는 1일 때 1, 1일 때 2, 1일 때 3 2일 때 1, 2일 때 2, 2일 때 3 그 다음에 3일 때 1, 3일 때 2, 3일 때 3 이렇게 9개가 있잖아. 맞아? 그 중에서 요거를 제외한 것들을 모두 다 써주면 되지. 내 말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죠? 그럼 이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P 합집합 Q라는 건 이거의 전체 합집합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빼봐. 그럼 3, 2, 2, 3, 1, 2, 2, 1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원소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라는 거야. 그럼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주셔야 되냐면 항상 이렇게 집합으로 써주셔야 돼요. 1,1, 1,3, 2,2, 3,1, 3,3 이렇게 쓰는 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입니다. 네, 3,1이랑 2,3은 몇 대요? 네? 3,1이랑 2,3은 몇 대요? 3,2랑 2,3은 왜 빼냐고요? 3일 때 2면 1이잖아요. 합집합. Q 맞는 거 같나요? 네? 아, 아씨.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혜연 이해하세요? 네. 지우 이해하세요? 재윤 이해하세요? 네, 좋아요. 지운다. Q 조건은 없어도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P 합집합 Q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자, P면 Q이다. 자, 여기가 아까 내가 가정이라 그랬고 얘가 결론이라 그랬어. 그럼 이거에 내가 뭘 구해보고 싶냐면 역을 구해보고 싶어. 자, 이거의 역명제는 뭘까요? Q이면 P다죠. 맞아요? 근데 얘를 우리가 각각을 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각각 부정하는데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얘네들도 서로 역인 관계죠. 맞습니까? 요 둘이 서로 무슨 관계라 그러죠? 네? 대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서로 뭐냐면 이고요. 얘네들이 서로 역인 관계예요. 여러분들 책에는 2가 안 나와 있으니까 2도 써주길 바래요.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꼭. 여러분들 책에서 있는 거랑 좀 달라요. 여러분들 책은 123쪽에 보면 요 위와 아래가 여기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제의 역, 이 대우를 모두 다 아셔야 되고요. 한번 써볼게요. 간단한 거 먼저 해볼까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얘기해 줄게. 자, 원래 명제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 명제도 참이다. 이거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이거 맞는 말이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것의 대우 명제도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제들은 서로 항상 같은 것으로 가요.
하지만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거의 여기나 이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항상 그러니까 원래 명제나 대우 명제는 항상 쌍으로 간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내 말 이해하니? 네. 그러면 예제를 하나 볼게. 쉬운 거야. 자, 이거에 뭘 써볼 거냐면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을 구해보고 역을 써보고 그 다음에 대우도 써보래요. 역을 먼저 써볼까요? 이거의 역명제는 뭔가요? x 플러스 y. 그렇죠. x 플러스 y가 2 이상이면 x가 1 이상이고 y가 1 이상이다. 이게 역인 명제죠. 자, 일단 원래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얘는 참이죠. 얘는 거짓이에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2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불러봐요. 2. x가 1보다 작거나 y가 1보다 작으면 오케이? x 더하기 y가 2보다 작다.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도 거짓이죠. 왜죠? 여기랑 2는 항상 대우니까 항상 쌍으로 가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거의 대우 명제는 x 더하기 y가 2보다 작으면 오케이? x가 1보다 작고 작거나 그 다음 y가 1보다 작다. 얘는 우리가 참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며 역과 이와 대우를 모두 다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2는 왜 틀린 거예요? 2는 왜 틀렸을까요? 여기 틀렸어. 그러니까 이거에 그럼 틀린 발레를 얘기해봐요. 자, 발레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발레 나왔으니까. 영어로 한번 보게요. 카운트 이그젬플. 이게 발레인데 P면 Q이다. 이거의 발레. 발레의 명확한 정의가 뭐예요? 반증되는 거? 자, 발레의 정의는 뭐냐면 가정을 만족시키지만 결론을 만족시키지 않는 얘가 바로 발레의 정의예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 발레 말고요. 다시 발레가 뭐라고요? 가정을 만족시키지만 결론을 만족시키지 않는 얘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4의 약수이면 2의 약수다? 아니다. 3의 약수다? 이렇게 얘기해 줄까? 자, 이건 맞는 명제예요? 틀린 명제예요? 틀린 명제의 예를 들어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써줘야 될까요? 2는 가능하죠. 4도 가능해요. 근데 이 명제가 틀린 이유로 8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 문장이 틀렸다라는 예를 들기 위해서 이거의 발레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봐요. 보기에 8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고요. 이게 답이라고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가정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만족시키되 결론을 만족시키지 않는 얘가 바로 발레예요. 내 말 이해했어요?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네, 틀린 거 보는 거죠. 발레 중 틀린 것은 이러면 8이라고 적혀 있는 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가 왜 틀렸냐고 물어봤어요. 2가 뭐가 틀린 게 있죠?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고 이게 또는이니까 이 어느 하나만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돼. 그럼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고 y가 7이라면 더해서 5가 될 수 있으니까 2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이해했죠? 그럼 조금씩 문장이 어려워져요. 여기 단어이 되게 재밌긴 한데 논리를 배우잖아요. 논리. 뭐라고? 자, 이런 것도 있어. ax 제곱이 0보다 이상이면 a가 0보다 이상이다. 이거의 대우를 쓰고 이거의 참거짓을 구하래. 자, 이거의 대우는 뭐게요? 대우를 불러봐요. 모든 실수. 임의의 실수라고 쓴 거예요. ax 어떤 제곱이 실수? 그렇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는 a가 0보다 작으면 이거이면 ax 제곱이 0보다 작다. 이게 대우 명제예요. 위 명제. 그럼 이 명제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틀린 말이에요.
자, 얘들아,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이 있으면 여기 실수 x에 대해서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이거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21번에 나왔어요. 어떤 이 표현. 근데 애들이 모두 다 성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틀린 애들도 많아. 하나만 만족하는 얘가 있으면 된다고. 내 말 이해했지?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되면 이거인 하나만 만족하는 얘를 찾으면 되잖아. 맞아? 그런 게 뭐가 있어? a가 예를 들어서 뭐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x는 그냥 1, 그냥 이런 거 해도 되죠. 그럼 이 실수 x1에 대해서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이거가 0보다 작은 거 맞잖아요? 그럼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명제도 참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내 말 이해하죠? 이런 문장들이 있대요. 겨울이 오면 춥다. 당연하죠. 눈이 오지 않으면 춥지 않다. 이 중에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추우면 눈이 온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에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나와 있는 문장들을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건으로 써봐. 조건으로 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 P라는 것을 겨울이 온다. 이렇게 써봐.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을 춥다. 그 다음에 R이라는 조건을 눈이 온다. 이렇게 써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겨울이 오면 춥다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눈이 오지 않으면 춥지 않잖아? 그럼 not R은 not Q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얘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추우면 눈이 온대요. 그럼 Q이면 뭐가 되는 거야? R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이거 됩니까? 그래서 이거 가능하죠? 맞습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3번에 이런 것도 있어요. 겨울이 오면 눈이 온다. 겨울이 오면 눈이 온다. 그럼 얘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눈이다가 아니라 눈이 온다. 그럼 R이면 눈이 온다니까? 그렇죠. P이면 R이다라는 걸 끌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것들이 성립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켤레로 써야 되는 거는 대우 명제도 같이 써보세요. 그럼 나달이면 나큐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Q이면 R도 성립하죠. 그럼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니까 P이면 R이다도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눈이 오지 않으면 겨울이 오지 않는다. 자, 눈이 오지 않으면 겨울이 오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 그럼 눈이 오지 않으면 겨울이 오지 않는다는 뭐라고 써? 나 날이면 나 P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요 두 가지 식으로부터 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지. 나달이면 나큐인데 나큐이면 나피지. 그러니까 나달이면 나피가 될 수 있지. 맞아? 이것도 되네요. 이것도 되네요. 다 답이 되네요. 다 답이 되고 안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눈이 오면 겨울이 온다. 이런 게 있어요. 자, 눈이 오면 겨울이 온다.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적었겠죠. 자, 눈이 오는 걸 R이라고 써볼게요. 겨울이 오는 건 P라고 써볼게요. 그럼 R이면 P인 걸 끌어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것도 이제 당장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중간고사 때 나오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했죠.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이제 나오면은 항상 그냥 이거로부터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조건으로 바꿔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씩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 말 이해하죠? 네. 쉽죠? 네. 좋아요. 이런 거 볼까? x제곱이 1보다 이하이면 x제곱 플러스 6이 5x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자, 뭐가 되게 해요? 자,
이게 P고요. 이게 조건 P고요. 요게 조건 Q예요. 그럼 항상 이것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를 물어보면 이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쓰라 그랬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요 진리집합을 한번 써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상이고 1보다 이하인 요런 원소들의 모임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 x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요 진리집합을 써보면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내가 이것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를 구할 때는 서로의 포함관계를 확인하면 된다고 했거든. 그럼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죠? 뒤에 게 앞에 걸 포함해. 그렇죠. 요게 얘를 다 요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화살이 어떻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되죠. 화살이 이렇게 나가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예요. 즉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얘가 많으니까 좋다고요.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들을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라고? 수능이 언제예요? 없어요. 편의점 갔다 하면 안 돼요? 싫어요. 배고파요? 이거 하고 2-a제곱은요? 몇 문제 더 하고. 이게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다. 자, Q라는 조건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ax제곱 이게 서로 다른 역시 두 시근을 갖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질문. 문제가 굉장히 길게 써있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일단 P라는 조건은 뭐냐면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데요. 그럼 뭐 이용하고 싶어요? 판별식 이용하고 싶죠? 짝수 판별식 이용해 보면 어떻게 돼요? a-2의 제곱 빼기 2 플러스 a 제곱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우리가 a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a, 2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0보다 커. 2로 나누니까 a-1의 제곱이 0보다 커. 그럼 a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오케이? 자, 두 번째도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는데요. 그럼 이게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려면 일단 a가 0이 되지 않으면서, 맞습니까? 그 다음 이거에 대한 판별식을 썼을 때 여기 d1이라고 그러고 d2라고 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나요?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a로 묶어보면 a-2k가 0보다 커야 돼요. 맞습니까? 이해했죠? 근데 여기서 k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화살이 이렇게 나가야 되고, 그럼 이거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P라고 하는 전체 집합은 뭐냐면 P라고 하는 집합은 1이 아닌 모든 실수고 이 Q가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되잖아. 맞아? 그러기 위한 조건이 뭘까? 자, 얘는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눠야 되나? 문제에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K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A의 범위가 뭐냐면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포함관계를 한번 써볼게요. 0보다 작고 2K보다 크다가 A의 범위인데 1이 안 되는 모든 실수 안에 요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1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라는 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2K라고 하는 거는 1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2K라고 하는 거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K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보다 이상.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K의 최소값은 2분의 1이다. 네. a 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 제곱은 2a. 2로 묶었어야 되나요? 그럼 여기가 K네요. 그럼 여기가 K네요. 그럼 여기 K네요. 그럼 1이네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죠? 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K의 최소값이 1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려운 거 하나만 해보면 안 될까? 네요. 고민이에요. 없으면 안 할래요. 오케이, 필요 충분 조건 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 해봅시다. 자, 내가 적는 것들이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를 알아보라는 문제예요. 자, 1번은 3분의 1 x 플러스 1은 절대값 x-2인데 요 q라는 조건은 3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은 x-2의 제곱이에요.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라는 게 질문입니다. 뭘까요? 필요 충분.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필요 조건? 필요 충분이죠. 요건 절대값이에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원래 붙여주죠. 그거랑 얘랑 같은 문제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해하세요? 지우 이해하나요? 그럼 얘는 두 번째는 요 P라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분의 1 X가 절대값 X-2 빼기 1이고요. 자, Q라고 하는 거는 요 9분의 1 X 제곱이 절대값 X-2 빼기 1의 제곱이에요. 얘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 방금 얘기했는데. 자, P면 Q이다가 참이에요? 이 양변 제곱한 거니까 참이잖아요. 이거이면 이게 무조건 성립하죠. 그럼 얘라고 해서 이거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그렇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내 말 이해하세요? 네. 자, 세 번째는 저 어려워요. B-A가 0보다 이상이면 A 플러스 C가 0보다 크고 B-A가 0보다 작으면 B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자, Q라는 조건은 A 플러스 C가 0보다 크고 B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자, 얘는 서로 무슨 관계일까요? 자, B가 A보다 이상이면 A가 마이너스 C보다 이상이래요. 근데 우리가 밑에서는 어떤 거의 대소관계를 보고 싶은 거냐면 A와 마이너스 C, B와 마이너스 C의 대소관계를 보고 싶었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A가 마이너스 C보다 이상이죠. A가 마이너스 C보다 크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C보다 큰 거예요. 요 첫 번째 식이. 맞아요.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예요. B가 A보다 작으면 B가 마이너스 C보다 작다며요. 그러면 마이너스 C보다 A가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C보다 작다고 이끌어낸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일 때 이거라는 게 얘를 만들어냈으니 얘를 말한 거고 이거일 땐 얘를 만들어냈으니 얘를 말한 거죠. 그래서 P랑 Q랑 서로 같은 조건을 말해요. 결국 얘도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두 개만 더 해볼게요. 두 개만 더. 이거 지우고 싶어. 지워도 돼요? 거기다 좀 써놓으면 안 되냐, 어딘가에? 자, 네 번째는, 자, P가 Z를 곱하면 실수가 되는 복소수래. Z를 곱하면 실수인 복소수. 그 다음 Q라고 하는 조건은 Z바로 나누면 실수인 복소수.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x-5의 세제곱이 루트 x-2의 x-3의 x-5가 0보다 이상. 이게 P라는 조건이고 Q라는 조건은 x는 2 또는 3보다 이상 5보다 미만 또는 x가 5보다 크다. 저렇게 있어요. 자, 얘네들이 서로 무슨 조건인지를 밝히래요. 자, 4번은 무슨 조건이게요?
Z로 곱하면 실수인 복소수가 있어. 그러면 4번 그 복소수를 알파라고 해볼게. 그럼 얘를 곱했을 때 어떤 K라는 실수가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다시 우리가 Z를 곱하면 실수인 복소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Z를 곱해서 실수 K가 됐다고 생각해봐. 그런 알파에 대해서 얘를 Z바로 나누어도 실수가 되느냐, 얘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내 말 이해하지? 내 말 이해해? 다시 어떤 복소수 알파가 있는데 Z를 곱해서 실수가 됐어. 이해했어? 그럼 내가 얘를 우리가 뭐로 나눠줄 거냐면 Z바로 나눠봐. 그럼 얘가 Z바분의 알파가 Z바분의 K지. 얘도 실수잖아. 이해했어? 아까 너네가 지지바가 실수라며. 이해했어? 그래서 어떤 그 복소수 알파를 Z바로 나누어도 실수가 된다는 걸 증명한 거야.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얘도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자, 5번은요? 뭐? 근데 사실은 얘는 완전한 증명은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뭘 증명한 거냐면 이거에 대한 증명은 P면 Q이다가 참인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을 증명한 거죠. 내 말 이해했어요? 이렇게 넘어가고 싶었는데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우리가 필요 조건도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필요 조건도 얘기해주면 반대로 쓰면 돼요. 어떤 알파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Z바로 나누었더니 M이라는 실수가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양쪽에 뭐 곱해요? 지지바를 곱하죠. 그럼 G 알파가 지지바 M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실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Q이면 P다를 역시 증명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내 말 이해하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을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내는데 필요 충분 조건임을 증명하라고 했으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모두 다 증명해 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마지막 5번. 5번은 뭘까요? 자, 얘는 어렵게 써 있는데요. 어렵게 써 있긴 하지만 네, 여기 세제곱이에요. 자, 이건 분수 부등식이죠. 사실 엄연히 따지면. 그럼 얘를 만족한다는 거는 얘가 지금 여기가 세제곱이기 때문에 요거 나누어도 되잖아요. 왜 안 나눈 이유가 있죠. 얘 나눴어. 나눠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거 제곱을 곱해도 되죠. 맞아? 그럼 얘는 결국 뭘 푸는 거냐면 루트 x-2나 x-3의 곱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만족하는 얘가 항상 0보다 이상이래. 얘가 항상 0보다 이상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게 항상 0보다 이상이면 어떻게 돼? 이게 항상 0보다 이상이려면 얘는 지금 무조건 플러스거든? 루트니까. 이해했어? 그럼 여기 이건 어차피 이거는 얘도 항상 플러스가 돼야 해. 맞아? 이해했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면 안 돼?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5가 돼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우리가 그 해를 구해보면 x가 5가 아니면서 그렇지 3보다는 크고 x는 2도 가능해. x는 2일 때도 가능해. 맞아? 5가 아니면서 x는 2 또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아야 돼. 그 다음에 5보다 커버려도 다 되나?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똑같은 거야. 근데 왜 3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왜 3보다 이상이냐고? 얘가 다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가 될 수 없잖아. 그러면은 얘 약분했어. 없어져도 되지. 그럼 얘 곱했으니까 요거 두 개만 남지. 그럼 둘 다 플러스가 되려면 x가 2보다 이상이면서 3보다도 커야 되잖아. 그럼 x-3이랑 x-5가 둘 다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 둘 다 마이너스여도 되네. 이게 들어가야 되네. 둘 다 마이너스여도 돼. 그럼 아래 분모가 마이너스니까 그 마이너스.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똑같아요. 저거 밑에 S-2 저거 음. 이상만 되면 되잖아요. 근데 X는 2밖에 안 돼요. 잠깐만. 너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거 풀어줄게. 잘 봐.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봐봐. 우리가 얘를 풀려면 요 식을 풀려면 분모에 있는 걸 없애주고 싶어. 그럼 분모에 있는 걸 없애주려면 우리가 세제곱을 곱했을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양변에 4제곱을 곱할 거야. 그럼 요 주어진 식은 루트 x-2에 x-3에 x-5의 제곱이 0보다 이상인 해를 구하면서 5가 아닌 실수의 순서상을 찾으면 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얘는 항상 양수지. 이해했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얘네들의 곱이 0보다 이상이면 되지. 맞아? 얘네들의 곱이 항상 0보다 이상이면 되잖아? 그럼 얘는 항상 양수니까 얘가 항상 양수면 어떻게 되지? 둘 다 플러스가 돼야 돼. 둘 다 플러스가 되려면 x-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3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얘는 공통 범위가 뭐죠? 3보다 이상인가요? 맞습니까? 그럼 3보다 이상이면서 5가 아닌 실수를 써주는 거야. 이해했어? 내 말 이해했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고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럼 요게 나왔네. 근데 2는 따로 생각해봐. 얘가 공통범위가 3보다 이상이라 쓰긴 했지만 x가 2여도 등호일 때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2일 때도 따로 써줘야 돼. 그래서 p랑 q랑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야. 이해하나요? 네. 어렵죠? 네. 잘 정리해두세요. 근데 5일 때 안 돼요? 아, 5일 땐 안 되죠. 분모가 0이니까. 재밌지 않나요? 네? 4제곱. 그걸 왜 곱했냐고요? 이게 세제곱을 곱하면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변하잖아. 부등호 방향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자는 4제곱 곱하면 여기가 제곱으로 바뀐 거죠. 양변에 x-5에 4제곱을 곱했다고. 그러니까 요 주어진 식이 요거로 바뀐 거잖아. 그 뭐예요? 하나 더. 알았어, 하나만 더 할게. 명제에서 참인 거 찾는 거 중요해서. 굉장히 슬프네요. 누구? 정신 나갔어? 누구랑? 야, 쉬워. 자, 1번. 모든 무리수 x에 대해서 모든 무리수 x에 대해 x제곱 6x 플러스 9는 0보다 크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거야. 참이게 거짓이게? 거짓. 참이죠.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무리수든 유리수든 실수든 무조건 다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참이에요. 이해했냐? 자, 어떤 유리수 루트 a에 대해 a는 유리수이다. 참거지. 왜죠? 하면 되겠지 않을까요? 그렇지. 어떤 유리수 루트 a라고 했으니까 a가 4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만 만족하는 a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참이에요. 이해했어요? 이해해요? 이해해요? 자, 세 번째. 모든 무리수 a에 대해서 모든 무리수 a에 대해 b가 존재한다.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모든 무리수 a에 대해서 a, b 곱한 게 2가 되는 무리수 b가 존재한대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false. First 왜? 안 되는 거 있지 않을까?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줘. 그렇지, 얘 참이죠. 안 되는 거 찾을 수 있어? 한번 찾아볼게요. 자, 모든 유리수 A에 대해 A, B가 2인 유리수 B가 존재한다. 거짓이에요? 왜요? 명. 그렇죠.
자, 5번. 그러면 0이 아닌 유리수 A에 대해 모든 B제곱은 A인 무리수 B가 존재한다. 0이 아닌 모든 유리수 A에 대해서 B제곱이 A인 무리수 B가 존재한다.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A가 음수일 때. B가 1일 수도 있잖아요. A가 음수이면 A가 음수면 안 되죠. 맞아? A가 음수면 제곱해서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무리수 B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도 거짓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헷갈리는 것들은 잘 정리해 두세요.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하자. 한 문제만 더 하자. 재밌지 않니? 주어 되죠? 이게 재밌으면 쌤이 재미없는 게 있어요. 너 재미없어 너. 조건 PQR에 진리집합이 있는데 얘를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했어. 근데 조건이 뭐냐면 여기 돼 있어. Q의 여집합, R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자, 이 중에서 그러니까 PQR은 서로서고 공집합이 아니다. 여기 써 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자, 1번. 얘가 옳은 것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단 적어볼까요?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한번 생각해봐. 맞는 게 몇 개일지. R은 P 또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네 번째는 P 또는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다섯 번째는 P 쌤, 네, 근데 만약에 필요 충분 조건이면 필요 조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좀 간혹 헷갈리게 하기는 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면 필요 조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근데 문제집마다 좀 틀린 문제집이 그래서 많아.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거 할 땐 얘들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그냥 일일이 하나씩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이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걸 그린 다음에 시작해봐. 그럼 쉬워.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는 뜻이 뭐예요? 얘는 R 결국 차집합 P 교집합 Q죠? 맞아? 여기 R이란 뜻이죠? 그럼 뭐죠? P 교집합 Q랑 R은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뜻이죠? 맞습니까? R에서 뭔가를 뺐는데 자기 자신이니까. 자, 두 번째 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두 번째 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렇지. R이 Q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생각해봐. 자, R이 Q의 부분집합이니까 Q 안에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P 교집합 Q랑 R이 공집합이니까 P가 가능한 거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할 것 같아요. 저게 왜 R이 Q일 뻔해요? 왜냐고요? 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써볼까요? Q 여집합 교집합 R로 써도 되죠. 이게 공집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R 차집합 Q가 공집합이니까 Q가 R을 포함해야 되는 거죠.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첫 번째부터 하나씩 해석해 볼게요.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느냐고 물어본 거고,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느냐를 물어본 건데 부분집합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게 쉬워요.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맞죠? 자, 디귿은 R은 P 또는 Q니까 P 또는 Q는 합집합이거든요? 그럼 얘도 맞죠?
4번은 또는이면 합집합이니까. 자, 4번은 P 또는 R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두 개 합집합한 거죠. 근데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아니죠. P 그리고 R은 교집합이니까 얘는 공집합이죠? 그럼 공집합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P,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아닌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밖에 없어요. 2번, 3번.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학교 시험에.